통화개혁. 62년 6월 통화개혁. 군사정권의 특성이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통화개혁이었다. 군사정권은 62년 6월 9일 긴급 통화조치법을 의결하더니 그 다음날 0시가 되자마자 바로 통화개혁을 발표했다. 앞으로 한화에서 원화로 바꾸겠다는, 옛날 돈 10화는 새돈 1원이 된다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내용도 그랬다. 확실히 군대식이었다. 지정된 기간 안에 옛날 화폐 바꾸지 않으면 모두 종익조각? 1인당 500원 한도 내에서만 교환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에 예치할 것. 뜨아! 사실 통화개혁은 군사정권이 61년 8월부터 극비리에 추진해온 것이었다. 바로 내 아이디어였지. 당시 5명의 통화개혁 준비반은 이러한 선서를 하고 업무를 추진했다. 기밀을 누설할 경우 우리는 총사령도 감수한다. 그리고 보안 유지를 위해 새 돈을 영국의 민간 화폐 제조 회사에서 찍었으니 그렇게 만들어진 돈다발은 화물선에 실려 62년 4월 부산항에 도착해 있었다. 왜 영국에 의뢰한 거임? 당시 우리나라는 화폐 인쇄기가 없었고 또 미국 몰래 하려다 보니 급하게 영국 회사에 맡긴 것이었지. 다만 급하게 찍다 보니 독립문이 독립문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는가 하면 소액건의 경우 인쇄 상태가 매우 조잡했다. 새 화폐는 발표 날까지는 40여일의 기간이 남아있어 한동안 인화성 물질로 위장된 채 군함 속에서 보관되어 있어야 했다. 이후 군대의 삼엄한 경비 속에 화폐는 전국 각지로 비밀리에 수송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한국은행 총재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당시 한은 총재의 회고다. 나는 마치 쇠망치로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졸지에 당하는 통화개혁이었고 무척이나 기분이 나쁘고 화도 났다. 몰랐던 것은 경제기획위원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충격적인 실패. 당시 통화개혁의 목적은 이러했다. 첫 번째, 장롱 속에 짱 박힌 돈을 끄집어내어 은행 금고 속으로 넣는다. 두 번째, 그렇게 늘어난 예금을 통해 국가는 경제개발 자금으로 쓴다. 과연 그러면 내자는 문제가 없겠어. 그랬다. 박정희가 당초 믿었던 내자란 바로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야심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48시간 전에야 미국에 통고를 하게 되는데 군사정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국에 알렸으면 당연히 미국이 못하게 말렸겠지.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불쾌했고 당시에 이렇게 비난했다. 한국의 통화개혁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다만 미국의 반발이 무서웠던 나머지 지나치게 비밀로 수행했던 게 문제였다. 당시 통화개혁은 경제 전문가들과의 상의는 전혀 없었고 오직 대학 교수의 조언만을 듣고선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군인들에 의해서 추진된 일이었으니 말이다.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왜 돈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음? 게다가 예금한 돈까지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돈의 융통이 멈춰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경제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전체 공장의 45%가 가동 중지. 예금 동결은 무리수였네.
안 와. 내 돈도 내가 못 찾네. 당시 미국 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군사정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 이때 이병철은 박정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세계적으로 통화개혁은 해만 남겼습니다.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런가요? 경제인들 의견도 사전에 들을 걸 그랬군요. 미국의 조치, 예금 동결 중지. 미국은 통화개혁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데 분노하고 있었다. 평소에 우리한테 엄청난 원조를 받고 있으면서 한국이 이렇게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거야? 이것은 명백히 협정 위반이고 배신 행위임. 박정희에 대한 지지 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렇게 말이다. 먼저 미국은 예금 동결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때 버거 대사가 박정희를 만났다. 예금 인출은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쓰러지지 않아요. 글쎄요, 산업자금을 마련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짜리 예금까지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건 내정 간섭입니다. 내정 간섭이라뇨? 그럼 더 이상의 미국의 원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결국 군사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다. 사실 나올 돈도 없는데 버틸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7월 13일 예금 인출은 전면 허용된다. 그것은 곧 1차 경제개발 계획의 사실상 실패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후 군사정권의 경제를 기획했던 군인들은 대거 물러나게 된다. 재경위원장 김동완은 외무국방위원장으로 돌리고, 통화개혁의 아이디어를 창안했던 유원식은 군으로 복귀했다. 여기에 내각수반 송영창과 재무장관 천병규는 증권 파동의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